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입국하실 때 조심해야 될 몇 가지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전자비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오실 때도 전자비자 곧 ESTA, 에스타를 갖고 이 미국을 입국을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죠. 그 전자비자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 두 나라가 체계를 하여서 국민들을 위해서 간편하게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전자비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미국에 도착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전자비자는 곧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은 미국을 입국하실 때 간단한 서류 양식을 인터넷으로 작성하신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미국 전자비자는 그러나 과거에 어떤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리젝트나 거부를 당했던 사람들은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 양식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서 거부당한 적이 없다 하고 임시로 그 전자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도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 도착해서는 지문을 찍기 때문에 또 여권 번호만 들어가도 그런 사실이 나오기 때문에 추방을 곧 당할 수가 있고, 한번 추방을 당하게 되면 미국에 들어올 때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 꼭 서류 양식에 작성하실 때는 꼭 진실되게 사실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스타는 72시간 전, 출국 72시간 전 최소한 그때 신청을 하셔야 무난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뒤늦게 와서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출국을 못하는 경우도 제가 공항에서 근무했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비자 신청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원주의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명이인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 비자 나오기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미국 측에서 이게 확실치가 않을 때는 거의 비자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72시간 전, 최소한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셔서 그게 허락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승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고 공항에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자비자 에스타로 미국에 들어오는 조건을 하나는 꼭 왕복 비행기표를 끊어와야 됩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자주 묻는 것이, 이 전자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혹시 왕복 티켓이 있느냐, 한국을 언제 돌아갈 거냐, 그런 여행을 질문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했을 때는 거의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나는 캐나다에 있는 친척을 보고 캐나다에 가서 한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고 출국을 하셨다가 제 입국 시 미국에 나중에 몇 년 뒤에 제 입국하려고 할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미국에서는 꼭 나가는 편을 너가 미국에 와서 불법으로 있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표도 없이 그냥 육지를 통해서 개인차를 통해서 멕시코나 카나다 쪽으로 해서 나갔다면은 들어올 때 굉장히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추방을 당한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셔서 만약에 친인척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시려면은 미국서 캐나다로 가는 교통편, 버스나 엠트랙, 기차편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캐나다에서 꼭 한국으로 나갔다는 그 비행기 표까지도 언제 출국을 했다는 거, 그것도 꼭 증명으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제 입국 시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질문들은 내가 90일밖에 전자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가 없으니 그 캐나다나 아니면 멕시코를 갔다 오게 되면은 다시 전자비자를 9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멕시코나 캐나다는 같은 미국으로 치기 때문에 90일 안에는 멕시코나 캐나다를 마음대로 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90일이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알아두시고 염려해 두시고, 또 그 비행기편 이런 거는 꼭 그 증거물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에스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미국에 도착을 하셔서 그 이민국 심사관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들이 거의 어디에 갈 것이냐, 어디에서 머무를 것이냐, 또 며칠 동안 있을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은 꼭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님들은 꼭 자녀들이 이 전자비자를 대신 신청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전자비자 신청할 적에 거기에 꼭 주소지를 적는 게 있습니다. 그 주소지는 내가 어디서 머무를 그 주소지를 적는 거니까, 그 주소지는 최소한
꼭 기억을 하시거나 또 어머니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주머니에다가 그 주소를 적어서 보내드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와서 어디에 머무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그 입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대답을 하실 수 없다면은 아마 제2차 검색 때 보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또한 20대, 30대 사람들이 많은 그 질문들을 하는데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오고 했는데 자주 미국을 들어가는데 의심받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의심을 받겠습니까?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서 또 그 90일 이상 체류를 안 하셨다면은 절대로 그런 의심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걸릴 거가 부담이 되면은 직장 증명서나 최소한 직장 증명서 아니면 그 사원증 아니면 은행에 직접 그 회사에서 돈 들어가는 그 월급 명세서 이런 것들을 카피해서 가지고 온다면은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한국 여자들은 제2차 검색대로 자주 가느냐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그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그 한국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불법으로 취업을 하고 또 90일 동안 있다가 나가서 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또 취업을 하고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핫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정상적인 그 직장을 갖고 있거나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증명서를 같이 동반해서 여행을 하신다면 절대 걱정하실 수 없습니다. 왜 미국에서 와서 돈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겠습니까? 불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만 막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기본적인 주소지, 어디 가서 며칠 있을 거, 어디로 갈 거, 그런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만약에 미국에 오셔서 여기서 여행을 하시고 제3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실 경우에는 진짜 기차표, 버스표, 본인이 타고 미국을 빠져나가는 그런 교통수단의 그 영수증이나 또 크레딧 카드로 끊었다면 그런 것들은 꼭 지참하시고 미국으로 오실 때 다시 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국 기록이 없으면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짜 신중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재반적인 서류들을 간직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사시는 미국 친척이 뉴욕에 여행하고 있는 동안에 와서 픽업을 해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들렸다가 캐나다로 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캐나다 항공권으로 미국을 나간다면은 캐나다로 해서 통해서 한국을 나간다면은 미국에서 나갔다는 건 증명이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차를 타고 갔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항공편, 거기서 나가 최소한 항공편, 또 한국에 도착했다는 증명서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실수를 하여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한국을 나가면 가끔 한국에서 미국에서 구하지 못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 재료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신다면 그냥 무턱대고 음식을 갖고 온다고 기재를 하시고 거기서 질문을 했을 때 음식을 갖고 온다고 하면 귀찮아서 그냥 보내줄 때도 있고 또 가방이 너무 크고 또 음식을 많이 갖고 온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2차 검색대로 보내줘서 검색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미국으로 갖고 올 수 없는 농수산물이 검색이 된다면은 그때 벌금을 내니까 꼭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그 농수산물 그런 음식 냄새를 맡는 개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거의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그것이 2차 검색대에 가서 불법적인 그런 음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뺏기만 하지 벌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2차 검색대에 가서 꼭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는 거짓말 하시면은 안 됩니다. 벌금을 내니까요. 모르면은 그냥 다 있는 대로 얘기하시고 웬만하면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농산물을 갖고 올 때는 꼭 거기에 기재를 꼭 하여 주십시오. 네, 자 이거는 진짜 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양계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많이 실수를 하는 범위인데요. 미국에 돈을 갖고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돈은 사실 10,000불 이상이면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거나 돈을 빼앗길까봐 더군다나 그 필리핀이나 이쪽 동남아시아 계통하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도 한국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복대를 차고 거기다 감추고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그거를 갖고 오다가 걸리게 되면은 신고를 안 하고 걸리게 되면 그때는 그 돈을 뺐습니다.
하지만 10,000불 이상의 신고를 했을 때는 그 돈 다 돌려줍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 돈을 신고하라는 이유는 혹시 검은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이 하는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만약에 자식들한테 뭐 5만 불을 주고 싶다 해서 배에다 차고 오셔서 걸려서 다 뺏기지 마시고 꼭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한 양식을 적어서 이쪽 그 공항 측에서는 사실 IRS 그 세금국에다가 보내긴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돈을 뺏길 일은 없으니까 신고를 꼭 해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